안녕하세요. ULP뇨의학과 서울 강남점 길건 원장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 드실 때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지금 내가 이 약 얼마까지 먹어야 되느냐, 평생 먹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이 약을 먹으면 우리 항생제 같은 거 먹다 보면 효과가 처음과 같지 않아서 약효가 점점 떨어져서 이 항생제를 계속 꾸준하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내성이라는 생겨서 그런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립선 약도 오랫동안 먹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약을 잘 안 듣게 되고 그런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은 기본적으로 혈압약과 비슷한 약입니다. 그래서 내성과 관련해서는 보통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생제는 살아있는 균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균들도 본인도 이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항생제가 그 균의 어떤 그런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이제 죽이게 되면, 항생제가 그 균에 대해서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하게 되면 균들이 결국은 그 약한 부분을 극복하는 그런 균들로 이제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항생제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균이 그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은 그런 알파 수용체라고 하는 그런 수용체를 차단을 해서 요도를 넓히면서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런 세균에 대한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그 약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게 되거든요. 하지만 약을 꾸준히 먹게 되면은 처음보다는 분명히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끼기는 해요. 그거는 수용체에 대해서 그 약에 대한 반응성이 사실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이 전립선 비대증은 기본적으로 내가 나이가 들면서 계속 악화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립선 비대증은 40살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시간 지나서 악화가 되거든요.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왜소해지고 키도 작고 그렇게 되면서 모든 장기들이 쪼그라들기 마련인데 이 전립선은 계속 커집니다. 전립선이 지금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민감도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평균까지 요만큼만 이완이 돼도 충분히 넓어져서 소변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면 전립선이 더 커지게 되다 보니까 그만큼 벌어지는 것 같고는 충분히 소변 볼 만큼의 요도가 확보가 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약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환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충분히 효과가 좋았는데 효과가 이제 없어, 내가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표현은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립선 비대증이 점점 더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러면 약보다 좀 더 강한 약을 좀 쓰거나 궁극적으로 이 전립선을 인위적으로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치료, 시술적으로 얘네들을 쪼그라뜨린다거나 이걸 묶어준다거나 아니면 잘라내거나 그런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비대증이 계속 있으신데 약이 계속 반응이 없다, 이런 경우는 내성이 생겼다라기보다는 전립선이 계속 악화되면서 내 병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은 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분들은 이 약을 꾸준하게 드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비대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계속 나빠지지 거꾸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성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약을 일부러 안 드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시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약에 대해서 이 필요성 점점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어서 이 요도를 계속 넓힌 상태로 유지를 해야지 이 방광이 계속 짜줄 때 방광을 짜주게 되면 소변이 못 나가게 되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방광을 더 세게 짜줘야 되고, 그럼 방광 점점 무리가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도를 계속 넓힌 상태로 유지를 하고 방광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적은 상태로 유지를 해야지 이 방광이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전립선 비대증 약은 내성이 생기는 약이 아니고 꾸준하게 약을 먹어서 계속 벌려진 상태로 유지를 해야지 방광과 신장의 기능이 나빠지지 않고 최대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은 내성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계속 드시는 게 좋으시니까요. 내가 시술이냐 수술을 해서 이 길을 확 넓혀주는 무언가를 하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약을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립선 약물 치료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알파 차단제라는 게 있죠. 전립선 비대증 약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그 중에 보통 계열로 나눴을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알파 차단제입니다. 알파 차단제는 전립선 약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약이고요. 이 알파 차단제를 드실 때 어느 부분을 내가 중점적으로 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드시는지, 또 그리고 이 약을 드실 때 몇 가지 좀 주의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차단제의 주 효과는 전립선 안쪽의
좁아진 부분을 이완시켜서 넓혀주는 게 주 효과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 중에 예를 들자면 전립선이 길을 막아서 생기는 증상들이 있고요. 이 전립선이 방광이라든가 위쪽으로 밀고 들어와서 생긴 증상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뭐 폐색 증상이다 또는 뭐 자극 증상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알파 차단제는 기본적으로 폐색 증상을 치료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알파 차단제를 드실 때는 내가 주로 폐색 증상이 심한 사람들이 알파 차단제 효과가 좋고요. 또 알파 차단제를 드시면서 내가 폐색 증상이 개선이 되는 걸 보고 이 약 좋다 아니다를 판단하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 차단제를 드시고 나선 내가 비교적 약하게 나오는 게 3개 나왔다. 이걸 가지고 얘가 좋아졌다. 아니 이 약의 효과가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파 차단제를 드시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런 경우는 알파 차단제 말고 다른 종류의 약을 추가로 해서 드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으시니까요. 약을 드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알파 차단제들이 2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약간은 초반에 어지러울 수 있으시고요. 한 가지는 또 이 알파 차단제가 이 전립선 요도 뒤쪽을 열어주다 보니까 정액이 앞으로 나오지 않고 뒤로 가는 역행성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 예전에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액이 안 나와. 그래서 정말 고민하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 약 먹었더니 나 정액이 안 나온다. 당연히 그럴 수 있으시니까 내가 알파 차단제를 드시고 나서 성생활에 변화가 생긴 게 있으면 약 종류에 따라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적게 생기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담당 원장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약을 좀 바꾸시면은 그런 부분도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으시니까요. 그건 아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지러움증 같은 경우도 알파 차단제가 보통은 저희가 약한 거를 썼을 때는 어지러움이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효과가 없으실 때는 알파 차단제를 저희가 점점 세게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점 어지러움이 생기는 빈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 차단제가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 때문에 사실 생기는 거긴 한데 이 알파 차단제는 혈압약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 차단제로 생기는 그런 혈압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어지러움증은 대부분 약을 쓰는 초창기에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 좋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살짝 어지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시간 지나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초반에 약간 어지러움으로 인해서 휘청거리면서 넘어질 수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 정도만 좀 조심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 본인이 자가로 체크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어지러움이 생겼을 때 혈압을 한번 재보세요. 집에 혈압기 있으시면. 그래 혈압을 재봐서 내가 120에 80이 유지가 되면서 어지러우시면 보통은 알파 차단제 말고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지러워지신 거니까 그건 그쪽을 찾아보시고, 어지러울 때 혈압을 쟀더니 살짝 낮더라 그러면 그때 약을 좀 바꾸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아니면 조금 시간 지나면서 경과를 보면서 좀 더 적응하시는 걸 기다려 보시든가 하면 그 정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또 워낙 계절적으로 이제 뭐 겨울이고 요새 보면 코감기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코감기가 심하신 분들은 코감기 약을 먹으면 전립선 비대증이 꽤 심해지시거든요. 반대로 알파 차단제가 가볍게 코감기는 아니지만 코가 맹맹하게 만드는 경우는 있으시니까 내가 알파 차단제를 먹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코가 조금 맹맹한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이 약 때문에도 그럴 수 있으시니까요. 그런 경우도 약을 좀 바꿔볼 수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 차단제가 굉장히 안정된 약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들하고 상호작용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파 차단제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알파 차단제 중에도 보통 이제 탐솔루신이라는 제제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 쉬운데 백내장 수술할 때 홍채를 좀 넓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알파 차단제 먹고 있으면 홍채를 넓힐 때 홍채가 좀 다치는 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잘 챙기기는 하지만 알파 차단제를 드시는 분들은 백내장 수술할 때 담당 원장님들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꼭 상의하시면서 수술 스케줄이라든가 투약에 대해서 조절하시는 게 꼭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꼭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 배뇨근을 민감도를 감소시켜주는 약. 이 배뇨근이 너무나도 민감해서 소변을 잘 못 참는 흔히 뭐 과민성 방광 이런 사람이 여기 해당할 것 같아요. 빈뇨, 요급, 야뇨증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항콜린제 또는 항무스카리닉 제제 또는 안티콜리너직 이라고 사실 얘기를 하는데 과민성 방광약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방광 수축력이 너무 예민해서 예민도를 떨어뜨려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사용할 수 있고, 약들이 보통 약이 요 한 4-5가지 약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약이 베타미가라는 약을 제일 많이 쓰죠. 나머지 이 3개 종류는 효과는 비슷하긴 한데 베지케어가 상대적으로 효과가 좀 부작용 적은 편이어서 베타미가 아니면 그 다음에 베지케어, 저희가 이제 솔리케어가 저희 병원에서 주로 쓰는 약이죠. 비오피포까지는 저희 병원에서 쓰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비오피포는 굉장히 강력한 약이어서 이 비오피포를 딱 쓰면은 수축력이 조금 약한 사람들은 소변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비오피포는 보통 일반적인 그런 과민성 방광에서는 쓰지는 않고 신경류성 방광, 예를 들어서 척추 손상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제 기저귀 차고 다닐 정도로 방광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일 때는 아예 방광의 그냥 기능을 그냥 확 떨어뜨려 버릴 목적으로 비오피포를 씁니다. 그래서 비오피포 쓸 정도면은 보통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비오피포를 쓴다. 그러면 안 그래도 나가는 길이 막혀 있고 세게 짜져가지고 겨우 소변을 보고 있는데 비오피포 딱 쓰면 소변 갑자기 딱 못 봅니다. 그만큼 강력한 약이어서 저희 병원에서는 아직은 잘 쓰진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신경성 방광도 아마 올 거라고는 생각되는데 당장은 보통 저희 병원이 BPH 위주로 많이 오다 보니까 아마 한동안은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베타미가를 제외하고는 소변이 약하게 나올 수 있는 효과가 많고 변비가 생길 수 있고 입이 마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제일 많이 불편하게 얘기하는 거는 입이 마르는 부작용이 있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제 소변이 약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갑자기 소변이 안 나와서 응급실에 간다거나 소변줄을 차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보통 그거보다도 입이 마르는 걸 좀 더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민성 방광약을 치료 받았는데 자꾸 입이 마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일 때는 아마 이 사람이 이제 요것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일 때 환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많이 하시냐면 입이 마르다 보니까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내가 이제 입이 마르고 내가 갈증이다라고 하는 거는 입이 마라서 사실 갈증이라기보다 내 몸에 있는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분을 보충해 주라는 신호가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증이 날 때는 물을 마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약을 먹고서 입이 마르는 거는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입안에 있는 침의 분비만 줄기 때문에 입이 마르게 느끼고, 그 입이 마르는 거를 갈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입이 마를 때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럼 실제로 환자는 물이 부족한 게 아니고 수분이 부족한 게 아니고 내가 약을 먹어서 입이 마를 뿐인데 물을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되냐, 결국 소변량이 증가하면서 빈뇨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과민성 방광약을 썼는데 입이 마르다,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장역으로 환자는 다량 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증상이 결국엔 똑같아집니다. 그럼 약을 안 먹은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그런 이제 과민성 방광약을 치료하고 나서 좀 입이 마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저희가 더 진료실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앞에서 혹시 설명할 기회가 되면 이 입이 마른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량의 물을, 입을 헹굴 정도의 물을 좀 자주 섭취하는 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을 먹을 때마다 한 컵씩 다 먹는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은 빈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민성 방광을 악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약이 전립선 크기를 감소시켜주는 약이죠. 남성 호르몬 차단에 전립선 크기를 줄여줘서 6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했을 때 평균적으로 2에서 30% 정도의 크기가 감소를 합니다. 남성 호르몬 억제하기 때문에 발기가 좀 덜 될 수 있고 정액도 약간 감소할 수 있고요. 하지만 남성형 탈모에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탈모 치료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적당히 피부과랑 비뇨기과를 많이 보는 병원에서는 사실 그런 프로스카 같은 약을 남성형 탈모약으로 사실 많이 처방을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피부과 비뇨기과를 같이 보는 데에서는 5mm짜리를 처방해주고 잘라서 드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도 아마 얘기하겠지만 잘라서 드실 때 좀 주의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잘 처방하는 용법은 아니긴 하지만 참고로 우리가 사용하는 약이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